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 저희 팀 소개부터 짧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간지로 겐과 이모지의 합성어로 만든 이름입니다. 이름에 목적이 담겨 있고 저희는 겐 모델을 통해서 개인 맞춤, 커스텀이 가능한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3명으로 구성된 팀이고 팀 리더인 저와 김서연님, 조현빈님 이렇게 셋이서 한 달간 한 일들을 이제 배운 것들 최대한 이번 발표 통해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서론에 해당하는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본론에서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 과정, 그리고 결론에서 시연 과정, 프로젝트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들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기획 배경 및 가치가, 이 프로젝트가 가치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카카오에 따르면 국내 이모티콘 시장은 7천억 규모입니다. 누적 발신량은 2,200억 건, 그리고 이런 시장의 파일을 차지하고자 이모티콘 관련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부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엠브레인과 콘텐츠 진흥원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또 모바일 이모티콘이 대화에 도움이 된다. 70.9%.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구입하고 싶다. 이게 또 50.1%. 이렇게 이 두 가지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한 언어 전문가는 이모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모지는 영어보다도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강력하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소통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2015년도에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그 웃픈 이모지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논문인데요. 19년도에 발표된 논문이고 이모지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은 데이트도 많이 하고 잘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재밌는 내용의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팬데믹 이후로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에서 이모티콘은 사실상 거의 필수적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이용하고 구매할 의사도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커스터마이징 이모지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저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는 겐이라는 생성 모델을 선택했고 겐 중에서도 이제 스타일겐 이용해서 훈련하고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저희는 이제 스타일겐2 ADA를 사용했는데 스타일겐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면 예전에 겐은 사실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그다지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해상도로 가면 이제 그 모델의 성능이 무기력했는데 피지겐이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이미지의 특징을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하지만 1년 후 스타일겐 그리고 또 1년 후 스타일겐 2가 나오는데 이 모델은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그 벡터들을 중간중간 섞어서 결과 이미지를 생성하는데요. 이런 부분 덕분에 디스텐글먼트가 향상되어서 그 이 의미가 뭐냐면 레이턴트 벡터 간의 얽힘이 덜하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 특징 제어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타일겐 2 ADA를 또 모델로서 선정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의 데이터셋이 일단 아주 제한적이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1500에서 4000장 이하 정도로 아주 적은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심지어 이미지 자체도 매우 단순해서 오버피팅에 취약한데 이제 점진적으로 어규멘테이션을 적용해주는 ADA 모델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서비스에 저희가 담을 기능 중 하나가 인버전이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스타일겐2 ADA가 필요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모지 데이터셋 자체가 센터 얼라인 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 효과적인 게 또 스타일겐이라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훈련 과정으로 넘어가면 우선 저희가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이 픽셀의 그 올스마일즈 1.5라는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여기에는 뭐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과 색이 담겨져 있고 총 2193장의
데이터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셋의 경우 128 사이즈로만 제공하는데 128로 저희가 좀 테스팅을 해본 결과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퀄리티 확인할 때 약간 아쉬운 면이 있었고 뭐 서비스로 나왔을 때도 너무 작아서 좀 어,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256 이상의 사이즈로 훈련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 외에도 높은 해상도에서 이걸 훈련했을 경우에 더 좋다는 어떤 후기도 보았고 그다음에 스타일겐2 ADA 논문에서도 이제 거기 그 실험과 비슷한 환경으로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활한 전이학습도 이제 가능하게 256, 512, 1024 사이즈로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초해상도 과정인데 어 이제 초해상도를 해주는 것 중에 2D 캐릭터에 특화된 와이프 2배 초해상도 코드를 통해서 저희 해상도에 맞게 데이터셋을 모두 구축하였습니다. 첫 훈련은 이제 오피셜 스타일겐2 ADA 코드를 사용했는데 역시나 이제 겐 훈련은 순탄치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훈련을 시작하고 2주 이상은 계속해서 모드 붕괴가 일어났고 그 오버피팅, 뭐 데이터 리킹 현상 이런 게 계속 나서 이러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일단 컨피규레이션 설정은 일반적으로 오토에서 진행했고 뭐 페이퍼 256, 512 등에서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데이터셋이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좌우 반전을 기본적으로 미러들을 적용했고 ADA는 항상 실행되도록 그냥 냅뒀고요. 피즈 D가 좀 더 안정적인 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도 참고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뭐 보통은 2개, 근데 많게는 5개까지도 레이어를 얼려보는 학습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경우 이모지들이 이제 소멸하고 붕괴가 되었던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돌린 사진이 아닙니다. 데이터 리킹 때문에 이렇게 90도가 돌아간 채로 결과가 생성된 상태입니다. 그 ADA 값을 한번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버피팅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논문에서 뭐 2000개짜리 데이터셋으로 거의 250만 회를 돌려도 그 이터를 돌려도 1을 넘지 않았는데 얘는 무슨 일인지 뭐 30K 만에 9를 넘어가는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아졌고 그 다음에 프리즈 D를 통해서는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급속도로 붕괴가 되는 듯 했고 그 다음에 뭐 네, 붕괴가 됐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내용을 정리하는 중에 저희가 든 생각은 뭐 사실 이렇게 훈련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프리즈 D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그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적용할 이유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그런 에서 문제를 좀 찾기 시작을 했는데 먼저 오버피팅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었고요. 그래서 이 오버피팅에 대한 이유를 크게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데이터의 수가 적고 이미지 자체가 너무 단순하다는 것.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올스마일즈라는 그 데이터셋에서 뭐 사람과 관련된 또 얼굴 형태가 들어간 있는 뭐 동물들, 그러니까 어떤 원형 안에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시도를 했고요. 근데 또 이와 반대로 아예 데이터를 더 줄여서 훈련한 케이스도 있는데 이 이유는 저희가 이제 훈련해 봤을 때 이렇게 손에서부터 어떤 그림들이 붕괴되려고 하는 현상을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뇌피셜이긴 한데 그런 현상을 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모지에서도 이런 손이 있는 그 데이터들을 다 제거한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훈련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일단 데이터셋을 늘린 피플 아까 그 피플 이 데이터셋을 저희는 피플이라고 부르는데 피플 데이터셋의 경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긴 했습니다. 생각보다 붕괴 없이 학습이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상대적인 거고 결국엔 굉장히 유사한 모양들 위주로 이모지들이 생성되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실 저희 서비스 의도와 또 맞지가 않아서 이런 게 이제 저희 얼굴이나 어떤 캐릭터의
대입될 만한 이미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의 훈련은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했고, 다만 어떤 희망을 좀 보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사의 기본 이모티콘, 예를 들어 삼성이나 트위터 이런 데도 이모지는 같은 거라도 다르거든요, 그림체가. 그래서 그런 걸 추가하는 것을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시도들을 계획하던 중에 원래 이제 오피셜 파이토치 버전의 스타일겐2 ADA 모델이 이미 있어서 로지널리티의 스타일겐2 ADA 훈련 위에서 훈련하는 것을 사실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참고한 레퍼런스들, 그러니까 저희랑 비슷한 프로젝트를 커스텀 데이터셋에서 진행한 다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 여기서 좀 진행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극적으로 훈련이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마 오피셜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훈련이 가능했을 텐데, 이제 컨피규레이션들 그런 게 아무래도 어떤 특정 데이터셋의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아마 그 최적화된 수치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마 이제 로지널리티는 범용적으로 세팅되어 있어서 여기서 바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 내용으로 다시 넘어가면 가망 없어 보였던 스크래치 훈련도 결과가 괜찮게 나왔고요. 여기서 저희가 모델 축소하고 레이턴트 벡터도 256으로 줄여서 한번 스크래치를 진행을 해봤는데 개인적인 궁금증에 그래서 잘 나온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프로젝트 결과로서 사용한 거는 저희가 믹싱을 적용하지 않은 동그란 이모지만 사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데이터셋을 줄인 걸 사용했는데도 아주 잘 나왔다는 거고요, 내용은. 그래서 이제 믹싱을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마지막으로 비교를 했었는데, 이제 사실 이게 좀 높은 해상도에서 보면은 믹싱을 적용하지 않은 게 훨씬 더 그림체가 깔끔하게 나온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적인 평가로서는 저희가 믹싱하지 않는 거를 최종적인 모델로서 선정을 해보자. 근데 그래도 정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FID 스코어 또한 저희가 기록한 것 중에서 제일 최저 점수 33점이 나왔고요. 사실 훈련이 너무 안 돼서 목표를 한 50점 이하로 잡았었는데, 많이 참고했던 그 비슷한 다른 프로젝트들이랑 또 비교를 해봤을 때 5점 정도 낮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게 아주 뭐 비교가 가능한 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데이터셋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이제 재미있는 서비스 시연 및 서비스에 탑재한 레이턴트 스페이스 조작이랑 이모지파이 기능에 대한 설명을 현빈님이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네, 잘 들리실까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겐지팀의 팀원 조현빈입니다. 발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구현한 서비스 시연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연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가 사용한 API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트림릿이라는 오픈소스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는데요. 스트림릿의 간편한 API를 활용을 해서 빠르게 웹앱을 구축을 하고 배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들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스트림릿을 이용하려면 비교적 높은 퀄리티의 앱을 코드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림릿을 사용하면서 배운 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장 크게 배운 건 아무래도 개발의 가장 기본인 개발 환경 구축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뭐 파이토치와 쿠다의 버전 충돌 또는 스트림릿과 파이썬의 버전 문제, 그리고 또 모델을 올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GPU 메모리 부족 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문제에 맞닥뜨렸고 또 해결을 해야 했는데요. 이런 버전 관리 에러를 겪으면서 모든 모듈 버전을 만족하는 환경이 있다면 좋겠지만 결국엔 직접 하나하나씩 시도해가며 최적의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본격적으로 그 서비스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제 다음과 같이 저희 서비스 페이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구현한 서비스는 총 3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모지 랜덤 생성으로 이렇게 스타트 간지 버튼을 누르면 20개의 그 이모지가 그 생성이 돼서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음에 드는 이모지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여러 번 돌려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그리드 버튼을 누르면 이 형태 그대로 이미지를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이모지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위에서 그 생성한 이모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모지가 있다면 해당 이모지의 행과 열을 확인을 해서 여기 입력으로 주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모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행 2열의 이모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슬라이더를 이용을 해서 특징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프레션을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 2개, 컬러, 즉 색을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 2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예측할 수 없는 랜덤한 특징을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 1개, 이렇게 5개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직접 슬라이드를 이동을 하면은 바로바로 이모지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익스프레션을 옮기면 이제 좀비가 눈 충혈된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한 뭐 이제 컬러 슬라이드로 옮기면 파란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특징도 한 번에 조절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 개를 한 번에 돌리다 보면 좀 다양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비가 또 아예 완전 사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징을 조절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이모지가 나왔다 하시면 이대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한 개의 이모지가 저장이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기능이었고, 마지막 기능으로는 이 이모지 파일이라는 기능을 구현을 하였는데요. 이모지 파일은 이제 얼굴 이미지를 이모지 이미지로 적절하게 변환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생성되는 랜덤 얼굴과 랜덤 이미지를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이모지 파일 버튼을 누르면 이 얼굴과 이모지 도메인 중간에 있는 어떤 그 이미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만들어내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그 사람이 눈이 떠 있는 특징이 잘 실려서 새로운 이모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현한 3가지 기능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시연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다시 발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프로젝트에서 개선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개님 버전, 그리고 다음은 Latent Space Exploration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님 버전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건 저희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 기능인 이모지파이에서 사용될 기술이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기획한 그 이모지파이 기능은 원래 얼굴 이미지를 입력으로 주면 이 이미지를 이모티콘 형태로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이 이제 원래 기존의 목표였지만, 일단 이 과정에서 실제 사진과 가장 유사한 스타일의 모델로 표현되는 레이턴트 벡터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이제 겐 인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공유의 이미지가 있다면 이제 이 이미지를 스타일겐에서 가장 비슷한 얼굴이 되도록 하는 레이턴트 벡터를 찾아서 이러한 형식의 나름 비슷한 이미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이 벡터를 그대로 이모지 락스판 제너레이터에 입력으로 주면은 이렇게 공유와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스타일겐의 이모지가 출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레이어 스와핑 또는 이제 네트워크 블렌딩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얼굴 학습한 제너레이터와 이모지 학습한 제너레이터 2개를 이용을 해서 각 레이어에서 가중치를 적절하게 스와핑을 해주면 이제 얼굴과 이모지의 두 도메인의 중간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짤이 그 변환 과정을 시각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모지 파일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고자 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인버전의 퀄리티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이제 실제 사진과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는 게 좋겠지만, 저희가 실험해 본 결과
현실에서는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아이유가 아닌 좀 아이와 거리가 먼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문제로는 시간 문제였는데요.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것도 문제지만 우선 이 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5분 이상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웹앱을 만들려는 저희 프로젝트의 그 특징과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합친 결과의 퀄리티인데요. 제대로 형성된 얼굴이 있다고 쳐도 이제 다음과 같이 이를 섞어주면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뭐 머리카락 이런 식으로 특징이 나름 반영이 되고 얼굴 모양도 반영이 되는 것 같지만 이제 이모지로서의 그 사용 가능성 또는 이제 좀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모지파이 기능을 이제 원래 의도했던 것처럼 구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이 인버전의 퀄리티와 그 시간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다시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의 문제인데요. 이제 이거는 그 커스터마이징 기능에서 사용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로는 의미 있는 레이턴트 디렉션을 찾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맨 오른쪽은 똥에서 고양이로 변하는 또는 좀비에서 안경을 쓴 사람으로 변하는 이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맨 왼쪽은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두 하나의 벡터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변화인데 보시면은 각 이모지에서 공통된 특징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도 하고 또한 이제 여러 개의 특징, 예를 들면 좀비에서 사람, 근데 그 과정에서 안경도 같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특징이 한 번에 같이 변하는 게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도하는 대로라면 이제 뭐 안경만 꼈다가 빼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의미 있는 특징 조절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구현한 그 서비스에서도 이제 익스프레션 또는 컬러 정도만 조절이 가능하도록 이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용했던 클로스드 폼 팩토라이제이션 또는 세파라는 기술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파라미터를 조절하거나 그 겐스페이스와 같이 이제 이와 비슷한 또 다른 기술을 사용을 해보는 것이 이제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겐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개인의 특성을 추출한 이모지를 활용함으로써 크게 사회 문화적 그리고 또 경제적 창출에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 온택트 시대에서 이모지를 통한 채팅으로 조금 더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플랫폼 기반의 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요즘 핫한 기술인 NFT 시장에서 아티스트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더 발전된 아트 시장에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먼저 심사위원분들 먼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교육생분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단은 뭐 가장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음, 혹시 말이 안 들릴까요? 네,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약간 저한테 토스를 한 것 같은데 그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은 훈련에 대한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어떤 거를 조절하면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한 사실 예측이 전혀 안 되기도 하고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그런 게 잘 그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제대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제 2주 이상을 훈련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초조함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컸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블렌딩 기술 쪽으로 보면 결국에 이제
그 블렌딩 기술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이모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진의 사람 사진과 이제 이모지 중간에 있는 어떤 사실은 뭔가 중간에 있다고 하면 저희도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블렌딩을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모델을 만든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사진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이모지를 만드는 거가 이제 더 맞는 방향인 것 같아서 네, 뭐 그 부분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향상시킬 부분이 있겠다. 일단은 네, 그 데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제가 앞에서 듣기로는 엄청 많이 부족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뭐 이 정도 학습하는 게 솔직히 저도 학습을 하면서 많이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냥 돌리면 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일단 그 과정이 전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결론적으로 성공적으로 겐 학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블렌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젝션 하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는 좀 개선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20분 동안 그 재밌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재밌게 들었고 감사하고요. 질문 드릴 부분은 일단은 겐 인버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인버전을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PSP 같은 걸 활용해서 하신 건지 먼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어, 그 인버전 과정은 저희가 학습했던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레이턴트 벡터를 뽑아내는 방식인데 그게 그 말씀하신 그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실험을 했던 그 게닌 버전 기술이 그 스타일겐 오브 올 트레이드스라는 그 논문에서 이제 그 사용했던 그 코드를 그대로 돌려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자세하게 그 수학적인 수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완벽하게 이해는 하지 못했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못할 것 같지만 네, 아무튼 아, 네.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최적화 방식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아마 서비스에 활용을 한다면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개선을 한다고 하면 PSP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인코더 구조로 한 번에 좀 나올 수 있는 레이턴트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턴트를 좀 어트리뷰트를 내가 이제 파인하게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마도 W 벡터를 좀 활용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디스인탱글먼트나 컴플리트네스 수치로 봤을 때는 W를 건드리는 것보다는 그 아핀 변환을 수행한 스타일 벡터들을 건드리는 게 좀 더 그 어트리뷰트 기준에서는 더 다양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파라고 하는 그 논문이 그 건드리는 것도 뭐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해줄 수 있지만 아마 그런 관련되어진 그 세만틱한 어트리뷰트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이런 거를 시도하려고 하신 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턴트 간의 그러니까 크로스 도메인 간에 이제 좀 그 블렌딩을 하려고 하시는 시도에서 저도 좀 이 부분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제 논문 중에 Cross Domain and Disentangled Face Manipulation with 3D Guidance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게 결국 서로 다른 도메인에서 학습되어진 스타일겐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연결을 해서 그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가이드를 주는 논문인데 요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해상도가 256, 512, 1024로 좀 해상도를 업스케일해서 보셨다고 하셨는데 품질 관점에서는 그 세 가지 시도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좋았었나요? 저희가 결국 서비스에서도 구현했던 최종 결과물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실험해본 결과 256이 가장 잘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1024하고 512로 할 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성공을 했던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모든 모델이 다 무너졌었던 것 같고 이제 유독 256에서만 이제 좀 제대로 학습이 되는 것을 확인해서 이제 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6으로 이제 네. 서비스를 아마도 그러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바는 일단 데이터의 샘플 개수 대비해서 해상도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데이터 스파르시티가 너무 커버리니까 오버피팅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거고 뭐 그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셋 안에서도 아까 그 손이 무너졌다고 하셨잖아요. 아티팩트가 발생했다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도 이모티콘 데이터 안에서도 모달리티가 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손 이미지가 있는 그 모드의 경우에는 아마 뭐라고 하죠? 비율 probability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을 할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많이 나간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겐의 경우에는 그 각 모드의 서포트가 연결되지 않으면은 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디퓨전 베이스 모델이나 스코어 베이스 모델 같은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보면 이런 멀티모달리티를 가지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